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1번인가요? 자, 31번이, 자, 맞죠? 자, 31번 가시게 되면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거 가보자. 서울시는 고가도로 건설을 위해서 독립문 이전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독립문은 서재필 등의 중심이 되어서 창립한 가단체가 국민과 왕실의 성공을 모아서 세웠다. 중국의 사신들을 맞이하는 자 영운문이라는 문이 있었는데 그 영운문을 자 자리에 독립문을 새롭게 세우게 됐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자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독립협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독립협회와 관련된 거 1번 갑니다. 만세보를 자 창간하였다. 만세보는 천도교의 기관지입니다. 천도교. 자 고종이 강제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요거는 대한 자강회라는 단체가 있죠. 대한자강회. 여성들이 걸린 여권 통문을 발표했는데 이 여권 통문은 찬양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서울에 있는 한양회 양반 부녀자들의 모임인데 그 찬양회에서 여권 통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왜 사내 아이들만 교육을 받지? 우리 기집 아이들은 왜 교육을 받지 못하지? 그래서 이제 결국 여학교를 만들자라는 주장이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결실을 맺은 게 순성 여학교라는 자 최초의 여학교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찬양회. 4번에 독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독립공채를 자 발행하였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나라 뺏긴 이후에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독립협회가 활동한 시점은 나라 뺏기기 전입니다. 그죠? 자 독립자금 자 이거는 임시정부가 되겠죠. 자 만민공동회를 해체하여 여기에 있는 이권 침탈을 저지시켰다. 정답은 5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만민공동회는 여러분들 언제 열리냐면 1898년도에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독립협회가 1896년도에 만들어져서 1898년까지 활동을 하는데 만민공동회는 여러 번 열려요. 그게 1898년도에만 열립니다. 그리고 관민공동회는 딱 한 번 열리는데 그것도 1898년 10월에 열려요. 그럼 어찌됐든 만민이 됐든 관민이 됐든 자 독립협회가 해체했던 이 집회는 1898년도에만 열린다는 거 자 눈여겨봐 두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32번으로 가겠습니다. 가 지역에 해당하는 문제. 자 이건 뭐 와 완전 지역 차별인가요? 자 초량외가 아니다. 요 초량 부산에 사는 친구들은 요 초량이란 단어만 가지고도 이거 부산인데 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들 그 부산역에요. KTX 타고 가서 부산역 내렸을 때 그 앞쪽 그 앞동네가 초량이에요. 그래서 부산 안에 초량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자 초량이라는 단어 하나 확인하시고요. 대일무역의 거점이다. 개항 이후에 자 조계에 기능했다. 그러면 여기서 개항장이니까 어디가 개항됐습니까? 부산, 원산, 인천이 개항됐잖아요. 그럼 부산, 원산, 인천. 자, 부산, 자, 원산, 인천. 요 셋 중에 하나겠죠. 그죠? 셋 중에 하나인데, 관세 문제로, 자, 두모포 수재 사건. 자, 이런 것들이 벌어졌는데, 요거는 1878년. 그러니까 1878년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 벌어진 사건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강화도 조약에서 체결된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조일 무역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은 조일수 조교 부록, 그 다음에 자 조일 무역 규칙, 자 이것들을 우리가 묶어서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거든요. 그 안에 어떤 게 있냐면 그 무관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그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 자 근데 우리가 자 두모포에서 여기 부산 쪽에서 세금을 자 관세를 이제 걷었다라고 이제 일본이 항의하면서 벌어진 충돌. 이게 두모포 자 수재 사건입니다. 부산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정답은 그러면은 부산이 어디죠? 자, 부산이 리을이네요. 리을. 자, 정답 여기에서는 그러면 4번으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요. 지명특강에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으로 갑시다. 다음에 가나다에 발표한 순서를 자, 순서대로 나열하십시오. 자, 이완용의 역적을 처단하라는 상소를 올리고 임병창과 함께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아하, 이완용의 역적, 뭡니까? 을사오적. 자, 그들을 이제 처형하라. 라고 이제 의병을 일으켰는데, 요게 을사의병이 되겠죠? 을사의병. 따라서 1905년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도끼를 들고 대궐 앞에 개항에 반대하는 이걸 우리가 지부 복궐 상소라고 하는데 지부란 말은 뭐냐면 지참을 했다. 뭘 지참한 거예요? 도끼 붙자. 도끼를 지참하고 자 도끼 옆에다 딱 내려놓고 자 왕한테 이제 항의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내 생각을 이렇게 반영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이 도끼로 날 죽이십시오. 이렇게 이제 목숨을 내놓고 저항하는 자 상소 이걸 우리가 지부 복궐 상소라고 합니다. 근데 뭘 반대했습니까? 개항을 반대했죠. 자 그러니까 1876년도에 이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될 건데 자 그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기 직전 75년 요 무렵에 이제 뭡니까?
지부 복골 상수가 있었겠죠. 세 번째 역 생각이 되면 일본의 간섭에 의해서 추진된 개혁에 반발한다. 박영효, 서강범 등을 처벌하는 상소를 올렸다더라. 자, 일본의 간섭에 의해서 이루어진 개혁. 이게 가보 을미 개혁이죠. 그래서 가보 을미 개혁은 1894년에서 95년인데 특히요. 2차 가보 개혁. 그 2차 가보 개혁 때 박영효가 김홍집과 함께 연립내각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가보 개혁 자체가 일본의 강요가 있었다, 간섭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요. 그럼 순서대로 나열하면 자 나번이 제일 빠른가요? 그죠? 나번 자 그다음에 나다가 정답은 4번으로 자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정답 4번 확인됐고요. 넘어갑시다. 자 34번 가게 되면 이달의 함경도 관찰사 자 관찰사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이거는 자 조선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여기에요.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5도 양계 그래서 5도에 안찰사가 박혀있대. 안찰사. 조선시대에는 8도 거기에 관찰사. 오늘날의 도지사죠. 도지사. 그래서 안찰사냐 관찰사냐. 그러니까 시대를 찾을 때 키워드를 쓸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안찰사. 큰 수해를 당하여 조만간 여러 곡식의 피해가 클 듯한데 콩 등은 더욱 심하여 모두 흉작이 될 것이라 보고 있으니 궁핍하여 자 식량난을 겪은 것은 장차 불보듯 훤합니다. 도내에 자 이 도가 어디죠? 자 여기 있는 도내가 여기 있는 그러네요. 함경도네요. 자 함경도의 자 관찰사가 지금 도내의 식량 사정이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유출을 금지하여 백성들의 식량 사정을 넉넉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까 합니다. 바라건대 통촉하시어 유출 금지 시행을 한 달 전까지 일본 공사에게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방공령에 대한 이야기네요. 방공령. 이 방공령 같은 경우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을 때는요. 방공령 이렇게 쓸게요. 자, 방공령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가능했냐면 1883년부터 가능했었는데 제가 좀 전에 이제 강화도 조약은 뭐뭐를 강화도 조약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조일, 수호, 조규. 조일, 수호, 조교, 부록. 그리고 조일, 무역 규칙. 이걸 묶어서 강화도 조약. 강화도에서 체결된 모든 조약이 강화도 조약이니까 그 중에 조일 무역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조일 무역 규칙에서는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 두 번째는 뭐냐면 일본의 곡식 유출의 무제한. 즉 일본이요.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쌀이나 콩을 사갈 건데 우리가 적정한 시점에서 그만 사가세요. 너무 많이 사갔어요. 라고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법적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원하는 만큼 무제한적으로 사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의 어떤 곡식이나 이런 것들이 자 부족해지게 되고 결국 물가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많은 혼란이 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1883년 좀 전에 얘기했었던 조일 무역 규칙을 개정을 해요. 조일 무역 규칙을 개정을 했는데 그게 바로 조일 통상장정입니다. 그래서 조일 통상장정이라는 것이 자 여기 3번인가요? 이게 1883년도 요때 개정된 거고 이 조일 통상장정에서 기존의 무관세는 관세로 여기서부터는 이제 관세를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제한적 유출은 자 이제는 우리가 제한할 수 있어요. 그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이게 바로 방공령이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럼 그 방공령을 지금 내리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나중에요. 이 함경도와 평안도에서 방공령을 시행을 하는데 자 여기에 있는 뭐죠? 이 한 달 규정 한 달 전에 일본에게 미리 통보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규정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위반했다. 라는 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나중에 오히려 뭐 배상금을 달라 이렇게 이제 태클을 걸었었던 방공령 사건이라는 것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방공령을 내릴 수 있는 건 1883년 조일 통상장정이 개정되면서부터 내릴 수 있었다. 그 정도. 1번 갑시다. 화폐정리사업. 이 화폐정리사업은 1905년인데요. 1904년도에 1차 한일협약이라는 걸 통해서 재정고문 메가타가 왔고 그 메가타가 1905년도에 추진했던 개혁이 화폐정리사업입니다. 산미정식 계획은 일본의 식민지배 1920년부터 1934년까지 15년간 이어졌던 자, 계획이 산미정식 계획이죠.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대 일본의 자, 무단 통치 때 있었던 경제수탈 이게 토지조사 사업이고요. 양재하문과 지게하문을 설치했다. 이거 매우 중요한데요. 이 양재하문과 지게하문은 대한제국에서 광무개혁을 추진하면서 양전 사업을 했고 그 당시에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지게라는 걸 발급했죠. 그때 지게를 발급했던 관청이 지게아문입니다. 그래서 5번은 광무개혁과 관련되었다. 이 정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35번으로 갑시다. 와, 이거 완전 생소한 문제죠. 완전 생소한 문제인데, 이거
지문이 너무 커요. 자, 지문 왔다 갔다 좀 해볼게요. 줄여볼까요? 자, 가 먼저 가나요? 아, 이게 안 보인다. 가를 먼저 가게 되면 제6도, 자, 제6도, 신통성정도 중에는, 신통성정도에서는, 자, 도자 기억할까요? 자, 리와 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론, 이게 성리학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성리학과 관련된 건데, 예를 들어 사단의 정은 이가 바라고 기가 따르고, 본래 순선하여 악이 없으나 반드시 이의 바람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전에 가려진 연후에야 자 선하지 않게 된다. 자, 칠정은 기가 바라고 리가 거기에 타는 것이니 역시 선하지 않음이 없으나 만약 기가 바라는 것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자 이게 이기 논쟁. 자, 이런 논쟁의 한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자 뭐야 도자에다가 눈여겨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성악 10도입니다. 그럼 성악 10도 누가 주장했던 거냐면 이황이 자 주장했었던 그럼 이황은 자 16세기죠. 그래서 16세기 이황의 성악 10도 도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번으로 가게 되면은 나번에서는 유불도 유교 불교 도교는 각각의 업으로 삼아 섞어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수신의 근본이고 유교를 가르치는 것은 자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니 요거 기억하십시오. 요게 뭐냐면 최승로의 시모 28조, 그러니까 최승로의 시모 28조 어느 시대죠? 고려 시대죠? 자, 성종이라는 왕한테 28가지를 건의했는데 그 28가지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방관을 파견합시다. 그래서 성종이 12목을 설치했죠. 앞에 문제들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요겁니다. 수신의 본으로는 자, 불교를 채택하고 자, 여기에 있는 통치의 기본은 유교로 가자. 그러니까 유교는 통치 이념으로 쓰고 불교는 종교의 이념으로 쓰자. 뭐 이렇게 주장했던 게 성종의 고려시대의 모습이죠. 답은 가겠습니다. 자, 불시는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와 불시 이 뭡니까? 부처님 말씀은 잡소리다. 그래서 이건 내용은 부처님의 자 말씀을 디스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거든요. 이게요. 정도전에 자 무슨 잡편이냐면 불시 잡편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이 건국되고 났을 때 건국되자마자 자 조선이 건국됐을 때 정도전이 불의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 불시 잡편이라는 책을 쓰게 됐고 물론 정도전이 살아있었을 때는 이게 발간되진 않아요. 그 뒤에 이제 다시 발간된 건데 어쨌든 정도전이 주장했었던 불시잡변 부처님의 말씀은 잡소리다. 불교를 디스하고 있다. 그래서 정도전이 조선의 어떤 밑그림을 그렸어요. 조선 경국전을 만들면서 통치 방향을 설정을 하죠. 이때 억불 수묘정책 이게 조선의 기본 통치 방향의 한 부분이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조선이 건국되자마자 이 시점이네요. 자, 그 다음에 다번 텍스트로 가게 되는데 이 다번 텍스트에서는 자, 좀 내려가게 되면 다번 텍스트 지워야 되겠네요. 유교계에서는 문제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구신하지 않고 요 단어 기억할까요? 자, 구신. 유교 밑줄 구시고요. 구신. 이게 뭐냐면요. 유교 구신론입니다. 유교 구신론인데 박은식이 주장했었던 건데, 자,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은 언제 나오는 거냐면, 1909년, 자, 나라 뺏기기 바로 직전 일본에게 나라 뺏기려고 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 조선이란 나라는 성리학의 기반을 뒀잖아요. 그러니까 성리학에서는 이론은 엄청나게 이제 이론적으로, 사상적으로 발전돼 있지만, 실천적 기능이 없어요. 맨날 글자만 연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리학에 대한 어떤 비판으로, 반발로 양명학이라는 게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 양명학에서는 실천적 기능을 강조했거든요. 지행, 합의를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박은식이 유학자인데 박은식의 논리는 성리학이라는 것이 실천적 기능이 없으니까 우리가 맨날 어떻게 돼요? 일본의 식민지 아직 나라 뺏기기 전이죠. 1909년이니까 일본의 어떤 탄압과 수탈에서 맨날 일본 나쁜 놈 말로만 떠들지 말고 그럼 일본의 어떤 수탈과 탄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행동을 하지 않고 말만 계속 떠드는 겁니다. 성리학의 논리만 가지고 일본은 오랑캐 아니 오랑캐만 어쩌라고. 근데 그들이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어. 그럼 벗어나기 위한 노력, 실천적 기능을. 그래서 유교도 변화해야 된다. 옛 것과 새로운 것이 바뀌어야 된다. 이게 바로 유교 구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을 버리고 양명학을 따라가서 일본에게 저항을 하자. 뭐 이런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권 피탈 바로 직전 대한제국 때의 자 모습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자 이거를 순서대로 다시 나열을 해야 되는데 순서대로 나열하면 제일 빠른 게 그럼 뭐죠? 제일 빠른 게 뭐였었죠? 나번이 제일 빠르네요. 그죠? 나번이 고려시대입니다. 그죠? 나번이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에 정도전이 조선 건국
초반에 자 불시잡변을 썼으니까 다번. 그리고 가가 어렵죠? 가가 성악 10도 이게 이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6세기죠. 그러면 다 가라. 다 가라. 다 가라. 다 가라. 오케이. 정답은 여기서 4번입니다. 문제가 어려웠었어요. 어려웠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냐면 다본 텍스트에 자 유교 구신론 요거 하고요. 아니요. 라죠. 라의 유교 구신론 요거 하고 그다음에 그 앞에 있었던 뭐죠? 요거 불시잡변. 그다음에 최승로의 시무 28조 나다라는 또다시 응용될 수 있는 사료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두시고 제가 키워드 밑줄 그어드린 거 그거 중점적으로 확인하십시오. 가는요 솔직히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각종 해설 강의 지금 올라온 거 보니까 이게 뭐야 윤리와 사상도 아니고 왜 이런 걸 자 출제했지? 뭐 이렇게 이제 막 디스하는데 자 가는 자 실제 다시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36번에 가게 되면 가나다라와 연결시켰는데요. 자, 지금 가와 관련된 거에서 자유롭고 독창적인 자, 경서를 사서에 대한 주자의 해석을 반박하고 노장 사상을 도입해서 유학의 실리적인 측면을 자, 주자를 깠습니다. 실리적인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이거는요. 주자 중심의 성리학을 디스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죠? 성리학에 대한 자, 사상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오히려요. 자, 이거에 대한 뭐예요? 반발인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성리학에 대한 반발. 그럼 성리학에 대한 반발, 이런 독자적인 해석을 했었던 대표적인 인물은 누가 있느냐? 윤휴와 박세당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윤휴와 박세당이 탈성리학, 그러니까 성리학에서 벗어나야만 된다라고 이제 주장했었던, 그러니까 성리학을 이해함에 있어서 융통성을 좀 가지고 있었던 자 그런 인물들이 윤휴와 박세당이죠. 그래서 기억은 잘못됐고요. 나번에 가게 되면 얘기 중에 원령에 근거하여 불교 행사를 줄이고 정작을 행하도록 촉구하며 불교적 관행에 젖은 군주를 유교적 규범을 실천하는 군주로 변화시키고자 했다. 니은 들어갈 수 있나요? 자, 니은 들어가네요. 니은 들어가시게 되면 일단은 뭡니까? 불교는 종교 이념으로, 유교는 통치 이념으로 쓰겠다. 자, 이런 거죠. 디귿번에 가게 되면 기대승과 논쟁을 통해 성리학의 이해를 심화하였으며 그의 사상은 제자들에 의해서 요거네요. 가본하고 연결하면 되네요. 그죠? 가본회가 연결되는데 이황의 학설은 제자들에 의해서 일본에 전해졌다. 임진왜란 때요. 이황의 제자 중에 강항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강항이라는 양반이 일본의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면서 일본 성리학이 크게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때 이황의 학설이 전해지게 되죠. 그래서 디귿번은 이황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뭐하고 연결해야 된다? 여기 있는 가하고 연결하면 어쩌면 답이었었겠네요. 그죠? 리을번 가시게 되면 리을번에 양명학을 기존의 유학을 개선하려고 노력했고 실학의 실천적 기능 요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양명학 포인트 두시고요. 실천적 기능 그러니까 성리학을 버리고 지행합일의 양명학을 통해서 일본의 어떤 탄압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박의식의 유교 구신론입니다. 다시 화면을 좀 키워볼게요. 키우고 들어갑시다. 37번으로 가시게 되면은 가의 활동으로 올바른 거 가보자. 이 전시는 국군 피탈 이후에 국외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이다. 특히 3.1운동의 영향으로 수립된 이거 임시정부네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 3.1운동의 결과 임시정부, 임정이라고 쓸게요. 임정이 만들어지는데 함정 중에 이런 게 있죠. 임시정부가 3.1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럼 틀립니다. 3.1운동의 결과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상하이에 있었고요. 여기 청사로 사용된 건물이다. 어쩌고 그 임시정부와 관련된. 기억 들어갑니다. 기억에 가시게 되면은 민족 교육을 위한 대성학교. 이거는 누가 만들었죠? 신민회가 만들었던 거죠. 강조학생 항일운동의 진사도사단. 요거는 신간회. 외교 독립운동을 위해서 구미위원부. 이승만이 이 외교 업무를 담당했었죠. 임시 사료 편찬서를 두어서 한일 관계 사료집을 재정리했다. 디귿 리을 정답은 5번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38번으로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번에 가게 되면은 밑줄 친 특사가 파견된 배경으로 올바른 거 가보자. 사실 근데 우리가 특사하면은 헤이그 특사 이것뿐이 없죠. 그죠? 헤이그에서 발행된 평화회의는 한국전 부총리 대신 이상설 등이 왔다더라. 이준, 이상설, 이휘종 왜 갔습니까, 여러분들?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을사늑약이 체결됐었을 때 외교권을 우리가 뺏기게 되는데 배경 정답은 3번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문제가 비교적
쉽고요. 자, 임오군란이 일어났다. 이거는 뭐죠? 임오군란은 신식군대인 별기군. 자, 그래서 구식군인들을 차별했었던, 자, 요게 하나의 배경이 됐었던 거죠. 집강소가 설치됐다. 집강소는 농민자치기구인데요. 요거는 무슨 농민운동 때? 동학농민운동 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조선태양령이 제정되었다. 1910년대 일본의 무단 통치 때 조선태양령이 있었고,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었다. 이 군대에서는 지금 이제 그 헤이그 특사 파견했던 게 고종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고종이 강제 퇴위당했고 순종이 올라오는데 그 순종이 올라왔었을 때 정미칠조약이라는 게 이제 체결되잖아요. 그 정미칠조약에서 자 고종이 결국 뭐 되었다? 강제 군대가 이제 해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5번 상황은 순종 때입니다. 정미칠조약이죠. 다음 39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39번을 가시게 되면 밑주친 자 기억 시기에 있었던 자 사실로 올바른 거. 이 자료는 우리나라가 최초의 전차가 개통된 와 문제가 어려워요. 전체가 개통된 그 연도 이게 언제냐면요 1800 자 여러분들 자 뭐냐 99년도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자 전차라는 게 자 전철 자 그리고 철도 자 이것들이 이제 개통이 되는데. 전차도 1899년이고 철도도 1899년이에요. 최초는. 어쨌든 그래서 1899년 그러니까 대한제국 때입니다. 자, 북학의를 조술했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지금 대한제국에서 개통된 건데 자, 북학의는 언제 모습입니까? 박제가 이 박지원의 제자 중에 박제가가 있는데 박제가가 청나라에 갔다 오면서 북학의라는 책을 썼잖아요. 이 박제가는 정조 때 활약했던 인물이죠. 그럼 18세기입니다. 자, 대한국 국제를 반포했다. 이 대한국 국제가 반포된 시점이 자, 1899년 무슨 제국 때? 대한제국 때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3번 가시게 되면은 거문도에서 영국이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다. 이거는요. 갑신정변 직후 그러니까 1880 자, 5년도에 거문도를 자 불법 점령을 하죠. 언제까지요? 87년까지. 집현전에서 자 학술 연구를 하고 있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집현전은 세종 때의 모습입니다. 자, 제너럴 쇼머노 사건에 자 여기 있는 이 배경이 되어서 나중에 신미양요가 벌어지게 되는데 제너럴 쇼머노 사건은 1866년도에 자 벌어지는 자 그러한 사건이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지금 뭐 어렵다고 제가 자 말씀드렸는데 3점짜리잖아요. 근데 어렵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무슨 제국대라는 거? 대한제국대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선택지가 대한제국 이전이잖아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대한제국에서 여러분들 광무개혁을 할 때 식산흥업정책이라는 걸 펼치는데 그 식산흥업정책에서 상공업도 활성화시켰고 근대 문물 중에 자 철도라는 거 그리고 전차라는 게 들어와요. 알겠습니까? 자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이제 운영이 됐었던 거죠. 철도는 인천까지 연결된 거고요. 제물포. 아무튼 자 1899년이다. 40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의 자료에 주제로 적절한 거 가보자. 송수만은 자 보안회라는 단체를 설치했고 이 회장이 되었다. 백목전 도가에서 날마다 회원들을 모집했고 자 어쩌고저쩌고 자 오늘 경부와 순사 두 사람이 출장하여 송수만에게 공사관으로 동행하기로 요구했고 이때 회원들 약 200명이 자 떠들썩하게 모여들어 송수만의 자 동행을 막아주게 되었다더라. 자 뭡니까 여러분들 이 보안회가 1904년에 만들어지는 건데요. 보국안민 이걸 줄임말이거든요. 보국안민을 줄임말인데 보안회는 일본이 요구했었던 황무지 개간 요구권 자 그거를 저지시키는데 성공했었던 그 단체가 바로 보안회입니다. 정답은 5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시에 농광회사라는 회사하고 함께 자, 활동을 했던 게 보안회입니다. 보안회. 1번 시전 상인들의 상권수호 운동이다. 시전 상인들이 자, 상권수호 운동을 펼쳤을 때 뭘 만드냐면 황국중앙총상이라는 걸 만들어요. 황국이 뭡니까? 황제의 나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제국에서 만들어진 거네요. 그래서 황국중앙총상회는 시전 상인들의 어떤 그 조직인데 1898년도에 만들어집니다. 급진개혁파의 정치개혁 이거는 갑신정변이죠. 백정들의 자 사회적 철폐운동 요건 뭡니까? 1923년도에 진주에서 시작된 형평운동이 되겠죠. 자 분나라도 운동은 1931년부터 35년까지 동아일보가 주도했었던 농촌 계몽운동 이게 분나라도 운동입니다. 정답은 5번으로 쉽게 자 확인이 됐고요. 41번 가겠습니다. 가와 나 사이에 자, 이 문제도 어려워요. 자, 조선의 교육은 본령에 의한다. 보통학교라는 단어 기억하고요. 4년으로 기억합시다. 자, 여기에요. 1차 조선교육령이 1911년인데 1911년에 1차 조선교육령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교육연한과 교육기관의 명칭이 차별적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만 얘기할게요. 일본의 학교는 소학교로 불렀고 우리는 보통학교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교육연한도 우리는 4년이고 일본은 6년입니다. 이게 1911년, 10년대의 모습이죠. 그런데 22년도에 2차 조선교육령이라는 게 발표되는데 그 2차 조선교육령에서는 뭐는 동일해지냐면 교육연한은 동일해집니다. 그럼 교육연한은 다 같이 6년으로 동일해져요. 하지만 명칭은 여전히 차별적입니다. 그랬다가 38년 3차 조선교육령에서 학교의 명칭까지 동일해집니다. 그러니까 교통학교가 없어지고 심상소학교, 소학교란 이름으로 명칭까지 동일해져요. 그러면 1차 조선교육령은 1911년 명칭과 교육연한이 차별적이다. 그들은 소학교, 우리는 보통학교, 그들은 6년, 우리는 4년. 자, 그런데 2차 조선교육령에서는 교육연한은 동일해졌다. 하지만 명칭은 차별적이다. 3차 조선교육령에서 명칭까지 동일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지금 이야기하는 이게 1차 조선교육령이거든요. 그럼 1911년, 그러니까 10년대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나번 가시게 되면 총장은 조선총독의 감독을 받아 경성제국대학, 경성제국대학이 지금 만들어져 있네요. 자, 이들을 뭐한다? 관리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경성제국대학은 1924년도 요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 유경공원이 설립되었다. 유경공원은 1886년에 만들어집니다. 영재들을 육성하는 학교. 그래서 1886년. 국문연구소는 1907년 국권피탈 전에 애국계몽운동에서 만들어졌고요. 교육입국조서는 가보 2차 개혁에서 발표된 게 교육입국조서 1895년도에 발표됩니다. 국민교육원장, 와 뜬금없네요. 그죠? 자, 국민교육원장은 1968년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박정희 정부 때. 5번에 자, 밀립대학 기성회가 활용되었다. 자, 뭘 한 겁니까?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한 거죠. 요 사이에서.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했는데 일본이 자, 요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1924년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어 놓고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탄압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정답은 5번으로 확인이 됐고요. 자, 42번 갑니다. 다음에 자, 피고인 이선호 외 신명이다. 피고인들은 각각 징역에 10년에 자, 1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은 이왕 전하의 국장. 그건 뭐죠, 여러분들? 왕의 장례식이네요. 그죠? 자, 이와 거행할 쯤에 이를 자, 봉송하기 위하여 지방에서 다수의 조선인들이 경성부로 왔다. 경성부란 말은 서울을 말하죠. 경성이.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우리 이제 한양을 경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모이는 기회를 이용하여 조선의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불온 문서를 비밀리에 인쇄하여 자, 국장 당일 군중 가운데 살포하여 조선 만세 독립운동을 소리 높여 외쳤고 조선 독립의 희망을 달성하고자 했다. 자, 국장 당일에 군중 가운데 살포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예, 60만세 운동. 그래서 순종의 장례식을 계기로 해서 여기 있는 60만세 운동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끼친 영향을 올바른 거 가보자. 1번에 가게 되면은 13도 창의군이 서울진공작전, 이건 언제 있었던 거냐면 1908년도에 있었던 거죠. 물론 성공하지 못합니다. 자, 서울진공작전 실패했다. 복벽주의를 내세웠다. 독립의군부. 이 독립의군부는 이제 임병찬이 고종의 비밀 진영을 받고 1912년에 만들었었던 자, 그런 무장단체가 독립의군부죠. 하지만 14년도에 결국은 정체가 발각되면서 해체가 됩니다. 김광재 등의 국채보상운동, 이 국채보상운동은 국권피탈 전 1907년도 대구에서 시작됐었던 거죠. 서상돈, 김광재 이런 양반들이 이제 발의해가지고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으나 결국 통감부의 방해로 실패하게 됩니다. 통상수교 거부 의지를 담은 척화비가 세워졌다. 척화비는 1871년, 그러니까 신미양요 직후에 자, 세워지게 되는데 이 척화비는 흥선대원군의 이제 정치적 업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5번이 정답인데요. 자, 여기 있는 민족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신간회가 자, 만들어지게 되었다.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신간회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60만 세 운동에서 여러분들 자, 천도교, 사회주의 학생들이 함께 계획을 세웠는데 이 중에 천도교와 자, 여기 있는 사회주의 계열들은 사전 계획이 적발돼요. 적발되면서 함께 이제 구속이 됐을 거 아닙니까? 자, 그들이 어떻게 돼요? 야, 우리 색깔은, 이념은 다르지만, 나라를 되찾겠다라는 독립에 대한 의지는, 목표는 똑같구나. 우리 이념 갖고 싸우지 말고 서로 손잡고 활동하는 게 어때? 그래서 이제 좌익과 우익 세력들이 함께 손을 잡자라는 공감대, 그 공감대가 자, 확 커지게 된 게 60만 세 운동, 이걸 계기로. 그래서 60만 세 운동 이후에 결국은 정우의 선언이라는 게 나오게 됐고, 그거에 기반을 두고 자, 민족유일당 운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신간회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정답 신간회 5번으로 여러분들 자,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갑시다. 43번. 자, 가 군사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가보자. 윤세주가 나와 있네요. 자, 이때 윤세주 뭐라고 되어 있느냐. 경남 밀양 출생이고 19년도 11월 만주에서, 이거 만주 기억하십시오? 김원봉과 함께 의열단을 만들었다. 아하, 의열투쟁을 계획하다 체포됐고 옥구를 치렀고 이후 중국 관내에서 최초의 한인 무장단체. 자, 여러분, 중국 관내 최초의 한인 무장단체 뭐가 만들어지죠? 조선의용 대가 만들어지죠. 한커우라는 동네에서 만들어집니다. 우한이죠. 한커우. 어쨌든 그러면 홍범도가 총사령관으로 활약했다. 이거는 자 20년대 어디에서? 만주에서 활약했었던 대한독립군이 되겠죠. 자, 이번에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퇴했다. 이 영릉가 전투에서 크게 격퇴했었던 거는 양세봉이 이끌었었던 조선혁명군. 이거는 조선의용대입니다. 자, 이번은 조선혁명군. 대원의 일부가 한국광복군에 합류했다. 그렇죠. 김원봉이 1942년 조선의용대의 자, 병력들을 이끌고 한국광복군에 합류했었던 겁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에 가게 되면 28 독립선언. 이 28 독립선언은 일본 도쿄에서 조선청년 독립단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그 조선청년 독립단에서 최팔용이라는 분이 자, 28 독립선언을 자, 주도하게 됩니다. 상하이에서 대동단결선언을 자, 발표했다. 1917년에 발표된 건데요. 이게 동제사입니다. 동제사. 그리고 이 동제사 회원들이 대동단결선언을 발표했고 그거를 계기로 해서 신한청년단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대동단결선언 이후에 자, 그 핵심 멤버들이 신한청년단을 만들었고 그 신한청년단이 나중에 3.1운동 과정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발전하게 되죠. 정답은 3번 확인이 됐고요. 자, 44번 가보겠습니다. 가 인물의 활동으로 자, 올바른 거 가보자. 도시샤 대학에 있는 22는 민족문학가인 자, 가를 기리기 위한 건데 비석에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윤동주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죠? 자, 이 시로 시작되는 작품이 새겨져 있다. 북간도 출신으로 그는 일본 유학 중에 치안유지법으로 체포되어 옥중에서 결국 자, 순국하게 되었다더라. 윤동주. 자, 1번 갑니다. 조선상고사를 조출하였다. 이거는요. 신채호. 그러니까 조선사를 쓰려고 했었어요. 신채호가. 그래서 상편, 하편으로 나눠 쓰려고 하다가 상편까지만 마무리하고 하편은 마무리 짓지 못하고 결국 리순 과목에서 승국하시게 되는데 그 상고사만 나온 거죠. 그래서 조선 상고사가 자, 신채호의 저서다. 자, 소설 상록수를 남겼는데 이건 시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앞에서 분하로도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 분하로도 운동을 그 동아일보가 주도했었는데 농촌계몽운동이고 그 농촌계몽운동에서 농촌계몽 소설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광수의 흑이란 작품도 있고요. 시문의 상록수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요거죠. 시문의 상록수, 심훈. 자, 저항시 광야와 자, 절정 등을 발표했다. 설마 이거 모르진 않겠죠. 누굽니까? 이육사가 되겠죠. 그죠? 이육사. 영화 아리랑을 제작하였다. 이 아리랑은 여러분들 1926년도인데요. 요거 연도까지 한번 확인할게요. 1926년도에 자, 아리랑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인데 누굽니까? 나운규. 나운규가 감독이고 나운규가 각본을 썼고 나운규가 주연을 담당했었던 자,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 아리랑입니다. 5번이 정답이네요. 그죠? 윤동주, 별 해는 밤, 참외록 등의 시를 남기게 되었다더라. 정답 5번으로 자,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이제 국어라는 과목에서 그러니까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국어에서 이미 한 번쯤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 정도는 뭐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45번을 갑시다. 밑줄 친 이 시기에 자, 사실로 올바른 것들만 골라보자. 이 포스터는 국민총력 조선연맹에 만든 것으로 기름을 짤 각종 씨앗에서 모아서 내라고 독려하는 거다. 공추라는 거네요. 공추. 국민총력 조선연맹은 국가총동원법, 이 국가총동원법이 1938년에 만들어지거든요. 민족말살 정책입니다. 그럼 민족말살 정책 때 있었던 사실 미국 공출제, 곡식들을 공출했고요. 자, 여기에 뭐예요? 지금 씨앗까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공출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금속도 공출했고요. 한국신민 서사의 암석을 강요했다. 그러면 기업과 니은.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 있는 디귿. 회사 설립을 허가를 받는 회사령. 요거는 1910년대의 모습이죠. 유상매수 유상분배의 농지기업법. 여러분 농지기업법은 자, 1949년도 자에 제정이 되는데 49년 6월에 제정이 되거든요. 물론 이것이 법이 시행된 거는 50년 3월 이때부터 시행이 돼요. 어쨌든 요거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을 때 농지개혁법이 49년도에 만들어지게 되었다더라. 46번 가보겠습니다.
가와나 사이에 있었던 거, 본관은 본관에게 부여된 태평양 미군 자 육군 최고 지휘관의 권한을 가지고 조선 38도선 이남의 지역을 다스림에 있어 군정을 실시한다. 이게 메가더 포구령이네요. 그러니까 미 군정이 시작될 건데요. 미군이 이제 그 1945년 9월 6일, 9월 초에 이제 한반도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9월 초에 들어와서 메가더 포구령이라는 걸 내렸죠. 38도선 이북 지역에서는 자 누가 들어왔습니까? 그렇죠. 바로 소련이 들어와서 북쪽을 이렇게 뭐 했다? 통치하죠. 물론 간접 통치합니다. 두 번째 나번 들어가게 되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김구와 김규식을 명의로 해서 4개국 원수에게 보내는 결의문. 각계 대표들은 70명으로 자 신탁 통치에 대한 반대 운동. 그러면 신탁 통치에 대한 결정이 요 사이에서 나온 거네요. 그죠? 신탁 통치에 대한 결정 어디서 나온 거죠?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신탁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거에 대한 반대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1번 카이로 회담. 이 카이로 회담은 일본이 폐막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1943년이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독립을 최초로 미, 영, 중 세 개의 나라가 약속했었던 이게 카이로 선언. 조선 건국 동맹은 일본이 폐막하기 직전 1944년도에 조선 건국 동맹이 만들어졌고요.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개최되었다. 1945년 12월 달입니다. 그래서 요게 요 사이에 들어가네요.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무슨 통치가 결정된다고요? 신탁 통치가 결정된 겁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에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했다. 이 좌우합작 7원칙은요.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과 미소 공동위원회라는 게 나중에 두 번 열리게 되는데 그 중에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여기서 열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을 때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그 1차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결국은 참여 주체의 문제를 놓고 소련과 미국이 대립하다가 이 회의가 결렬돼 버립니다. 이게 결렬되면서 회의가 이제 중단됐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중도 좌익과 중도 우익 세력들이 좌우합작 위원회라는 걸 결성을 해서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면서 빨리 미소 공동위원회를 속개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4번이 함정입니다. 어쨌든 나번 이후에 나와야 되는 거죠. 5번에 가게 되면은 유엔 총회에서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이야기하는 미소 공동위원회가 여기 3번 그리고 2차 미소 공동회의가 한 번 더 열리는데 1차,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같은 이유로 다 결렬되거든요. 그게 결렬된 다음에 미국이 이 한반도 문제를 어디에 넘겨버렸냐면 유엔으로 넘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유엔 총회에서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해라. 그래서 너희들의 정부를 니들이 알아서 만들어라. 이게 유엔 총회의 결의문. 그러면은 2차 미소 공동위원회까지 결렬된 이후에 유엔 총회로 넘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시점이 한참 뒤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정답은 3번으로 확인이 됐고요. 가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가보자. 이 곡은 전술인이 고향인 가에 들렸다가 예터인 만월대. 만월대 이거 알아야 되겠네요.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긴 서름을 대변하여 장안의 화제가 되었다. 이 곡의 배경인 가의 만월대에는 2007년부터 남북 공동 발굴이 이루어져 금속 활자를 비롯한 기어와 도자기. 요걸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겠네요. 그죠? 남북이 공동으로 여기를 뭐했다? 발굴했다. 어디에 대한 얘기입니까? 개성에 대한 이야기죠. 개성. 개경. 그러면 1번에 갔을 때 조선 형평사 이거 어디서 시작됐죠? 진주에서 시작됩니다. 진주. 그럼 1번은 진주 틀렸고요. 2번에 가게 되면은 정부와 농민 사이 화약 무슨 화약입니까? 전주 화약. 1번은 진주고요. 2번은 전주입니다. 서희가 소선영과의 외교談판을 통해 확보했다. 강동 6주죠. 강동 6주. 압록강 건너편 6개의 땅. 장수왕이 국내성에서 편도하여 도읍했다. 평양성입니다. 4번이 함정이네요. 평양. 유엔군과 공산군 사이에 첫 번째 정전회담이 열린 곳이다. 여기가 개성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확인하시고요. 그러니까 개성과 관련된 거 만월대, 그 다음에 남북 공동 발굴 사업, 첫 번째 정전회담, 무슨 전쟁 때? 6.25 전쟁 때. 추가한다라면 개성, 여기 다른 말로 송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려시대의 수도였었는데 왕건의 어떤 세력 근거지가 개성이었었던 거죠. 그 정도. 그래서 이 문제는 지명특강을 여러분들 한 번 더 수강을 좀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7번은 3번이 정답, 5번이 정답이고요. 48번 가봅시다. 다음에 우리 문화에 대한 가도화선이 된 3.15 의거. 3.15가 아니고요. 3.15의
의거의 의미를 조명하는 답사를 준비했다.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죠. 시민들이 함께 들고 일어났다. 뭡니까 여러분들? 4.19 혁명이 되겠네요. 3.15 의거지. 쫑쫑쫑쫑. 자, 이때 김주열. 4.19 혁명. 그러면 이 운동에 대한 설명을 받은 거 삼선개헌 반대 범국민 투쟁위원회. 여러분 삼선개헌은요. 자,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1969년이거든요. 박정희 정부 때죠. 그러니까 68년 이때부터 이제 개헌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자, 삼선 개헌에 대한 반대 운동은 68년, 69년 이때 벌어지면 되죠. 박정희 정부.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는 자, 그런 결과의 값을 가져왔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결국 하야했었던 거죠. 이 장면은 1960년이고요.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와 무력 진압에 저항하였다. 자, 신군부의 계엄 확대. 전국적으로 계엄을 확대하죠. 제주도까지 포함한. 그게 5월 17일. 그래 결국 5월 18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벌어집니다.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자, 요거 기억할게요. 자,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자, 등재되었다. 요거는 5.18입니다. 그럼 결국은 동글뱅이 3번과 동글뱅이 4번이 5.18에 대한 이야기. 5번에 4.13 호원 조치 반발하여 호원 철폐 등의 구호를 내세웠다. 이는 6월 민주항쟁이 되겠죠. 6월 민주항쟁 1987년입니다. 정답은 2번으로 확인됐고요. 다음 판결문이 있었던 정부의 시기에 사실로 올바른 거 가보자. 자, 타방에서 동석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물가를 조정한다 하면서 물가가 오르기만 하니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거 아니냐. 정부를 좀 깠네요. 그죠? 자, 중앙정보부에서 모 대학 교수를 잡아다가 조사하고 죽이고서는 자살했다고 거짓 발표했다. 우와, 무서운 세상이네요. 자, 유언비어를 유포했던 이유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상계의 전 대표 장준하와 백범, 자, 사상연구소소장 백기환이 자, 함석현, 계재훈재 등과 함께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이게 뭘까요? 유신헌법을 개헌해야 된다라는 유신헌법에 대한 저항.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다가 긴급조치, 이 단어 기억하시면 되죠. 유신헌법에서 긴급조치라는 자,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초헌법적 권한이죠. 헌법을 정지시킬 수 있는 초헌법적 권한. 어쨌든 자, 무슨 정부 때? 박정희 정부 1970년대입니다. 1970년. 왜냐면 유신헌법이 72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일 월드컵이 개최되었다. 이건 언제입니까? 2002년도입니다. 농촌 근대화 운동의 새마을 운동이 추진되었다. 언제부터 추진됐냐면 딱 1970년부터 새마을 운동이 추진되어서 지금도 새마을 운동 본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데 어쨌든 현 문제에서는 새마을 운동이 처음 시작된 시점을 물어보기 때문에 70년 박정희 정부라는 거. 정답은 그러면 2번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외환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금모기 운동을 했다. 요거는 김대중 정부 때. 그러니까 외환위기의 위기는 김영삼 정부 말년 1997년 10월 달에 터진 거고 98년 2월 달에 정권이 바뀌거든요. 그때 김대중 정부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금모기 운동을 했다.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실명제. 이거는 김영삼 정부. 90년대 초반 김영삼 정부. 한미 FTA 체결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노무현 정부 때 이 한미 FTA 체결을 협상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이 반대 운동이 벌어지면 되겠죠. 정답은 2번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정부의 통일 노력이다. 가정부 시기. 자, 뭡니까? 2차 남북정상회담. 에이, 그건 뭐죠? 노무현 정부네요. 그죠? 2007년도의 자,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랬을 때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 경의선 철도를 시범 운행하였다.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거는 1991년 누구 정부? 예,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남북한이 동시 유엔 가입했다. 이것도 1991년. 그러면 1번과 2번은 다 같이 91년. 순서는요. 2번이 먼저입니다. 2번 그 다음에 1번. 이게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14남북 공동성명 정답은 자 3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게 2007년입니다. 남북조절위원회를 운영하였다. 요거는 7.4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한 직후. 7.4남북 공동성명은 박정희 1972년도의 모습이죠.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의 고향방문을 최초로 성사시켰다. 이산가족이 최초로 항공한 거는요. 자, 언제냐면 1985년입니다. 자, 이거는 누구 정부 때냐면 전두환 정부 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문제 우리가 다 점검했고요. 제가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기출 문제는 이미 시험을 응시한 학생들이 보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앞으로 시험이 어떻게 나올 건지 자, 그거를 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설 강의가 필요한 건데 기출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응시하고자 하는 그 회차의 그 이전 최근 3회 분량만 꼼꼼하게 푸시면
충분하게 고득점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